안녕하세요. 그때는 그랬지입니다. 8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순수하게 남아있는 추억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밤새 편지를 쓰던 그 시절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며 이렇게 써도 될까 하고 고민하던 그 떨리는 마음을, 그리고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설렘, 봉투를 뜯기도 전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글씨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려 했던 그 간절함. 그 시절에는 편지가 마음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었어요. 전화도 귀했고 문자도 없던 시절, 오직 편지만이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죠. 그 시절 편지를 쓴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먼저 문방구에 가서 예쁜 편지지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되었죠. 분홍색 편지지, 하늘색 편지지, 꽃무늬가 그려진 편지지까지. 어떤 편지지가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펜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파란 볼펜, 검은 볼펜, 때로는 특별한 날에는 만년필까지. 이 펜으로 써야 내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 것 같다 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편지지와 펜을 고르는 그 시간조차 설레고 행복했어요. 곧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편지를 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안녕하세요 로 시작할까? 안녕으로 시작할까부터 고민이었어요.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 너무 친근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한 줄 쓰고 지우고 또 한 줄 쓰고 지우고, 편지지 한 장을 다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하며 고민했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처럼 쉽게 지우고 다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진심이었죠.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이제 어떻게 전할지가 또 다른 고민이었어요. 직접 주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친구를 통해서 전하거나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두거나 때로는 용기를 내서 직접 건네주기도 했어요. 편지를 전하는 그 순간의 떨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거 너한테 주라고 하던데 하며 친구가 편지를 건네줄 때의 그 설렘,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얼굴이 빨개지던 그 순간들.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누가 보낸 걸까? 어떤 내용일까? 하며 봉투를 뜯기도 전에 벌써 상상의 나라에를 펼쳤어요. 글씨체만 봐도 누가 보낸 편지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펼치는 그 순간의 떨림,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읽었어요. 좋은 내용이면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아쉬운 내용이어도 계속 읽으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죠. 받은 편지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가끔씩 꺼내서 다시 읽곤 했죠. 시간이 지나도 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글씨체, 그때의 마음, 그 순간의 감정이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며 추억에 잠기곤 했죠.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 시절의 마음과 추억이 담긴 타임캡슐이었어요. 편지를 받으면 답장을 써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죠. 너무 빨리 답장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 것 같고, 너무 늦으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답장을 쓰는 타이밍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쓴 답장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들을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이 점점 깊어졌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한 감정들을 편지로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하늘이 참 예뻤어요. 당신 생각이 났어요. 같은 소소한 일상부터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같은 진심 어린 고백까지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 꿈, 일상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는 말하기 어려운 깊은 이야기들도 편지로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죠.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정성스러운 편지를 썼어요. 예쁜 편지지에 특별한 펜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썼죠. 생일 축하해요. 당신이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같은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나 1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같은 감사의 마음을 때로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도 보냈어요. 꽃 한 송이, 사탕 하나, 작은 인형 같은 소소한 선물들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컸어요. 받는 사람도 그런 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죠. 모든 인연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별의 아픔도 편지로 전해야 했죠. 미안해요.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같은 마지막 인사를 편지로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아픈 마음도 편지를 통해서는 진심으로 전할 수 있었어요.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어려운 말들도 편지로는 솔직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편지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이었어요. 이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이 편지를 대신하게 되었죠.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쉽게 보내고 쉽게 지우고 깊은 생각 없이 보내는 메시지들이 많아졌어요. 그 시절 편지가 가지고 있던 무게감, 진정성, 정성스러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편지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죠. 받은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답장을 쓰며 내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편지 한 장에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하던 그 시절, 밤새 고민하며 쓴 편지 한 줄 한 줄에 순수한 사랑과 진정성이 담겨 있던 그 따뜻한 시간,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정성스럽게 고른 편지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진심,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지에 추억이 있으신가요? 첫사랑에게 쓴 떨리는 편지나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특별한 편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소중한 사람에게 손편지 한 통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자나 카톡이 아닌 정성스러운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다음에도 그때는 그랬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